저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경진기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진 소장입니다. 처음에 디지털을 시작했을 때 파샬 덴처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시작했기 때문에 파샬 덴처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핀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솔리드 타입으로 한 덩어리로 만들거든요. 트리밍만 잘 하면 스캐너를 뜰 때 뭐 블루텍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스캐너 테이블 위에 얹어 놓으면 바로 구동되는 방식이었고, 추가 스캔 기능으로 설측 치간도 뜨고 여러 번 뜰 수 있다. 근데 이 여러 번 뜬 것들이 자동적으로 매칭이 된다는 그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아날로그 작업에 비해서 장점은 일률적인 적합이죠. 아가 복제처럼 날씨에 따른 변화, 당일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디지털은 똑같습니다.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하든 일정한 결과물이 나오고 일률적인 적합, 변형이 없다. 쉽고 간단하고 빠르다. 제작 시간이 빨리 나온다. 그 정도죠. 아날로그 과정 같은 경우는 오늘 넘버 임프레션을 받아오면 석고 모델을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날에 돼서야 조각을 하든 제작을 할 수 있는데, 디지털의 장점은 모델이 만들어지면 바로 스캐너에서 스캔을 뜨고 얻어진 파일을 토대로 해서 바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당일날에도 저희가 메모를 하고 그 다음날 오전이면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작 시간을 비교하자고 보면 하루 정도 빠르게 나올 수 있다. 그게 디지털의 장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지털 할 때는 왁스 밀링 블록을 사용하는 거고요. 아날로그에서는 아가를 또 사야 되고 1차 복제 매몰제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1차 복제 매몰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밀도 높은 매몰제를 사야 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독일 거를 많이 써요. 그 매몰제 값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 매몰제랑 비교를 해보면 왁스 블록 디스크가 과연 비싼가 그 생각이 들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날로그 할 때는 혼자서 하기가 엄청 버거워요. 최소한 밑에서 복제를 해준다거나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디지털 과정에서는 혼자서도 척척척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률적인 적합도가 나오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갔을 때 틸팅이라든지 변형의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인프레션만 정확하게 체득이 되어졌다면 그 모델 믿고 그대로 디자인하고 메모하고 캐스팅해서 아답을 보면 잘 맞고 구강 내에 가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제작할 비율이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죠. 디자인적으로 메이저 커넥터를 수정한다든지 클래스 풀을 변경하는 거 말고는 재제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업 강도는 훨씬 수월해졌죠. 후가공에 있어서 왁스 밀링의 장점이 뭐냐면요, 디자인을 할 때부터 주변 정리를 하고요,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지면 후가공에서 손댈 게 없을 정도로,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왁스 컨트롤 열 온도 조절을 잘못하면 왁스가 많이 번지고, 또 심지어는 매몰 과정에서 팽창이 잘못되거나 하면 핀 현상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프레임워크가 좀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런데 디지털에서 이렇게 매몰을 많이 해봤지만 핀 현상을 거의 발생하지 않고 계류라든지 소환 스케줄만 잘하면 문제없이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후가공에서의 수고도 많이 덜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른 인력도 보통 그러거든요. 팔리싱 기사를 따로 두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는 자동으로 팔리싱이 되는 장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장비까지도 투자하려면 투자 비용이 엄청 나거든요. 거기까지 생각한다고 보면 팔리싱이나 후가공이 편하고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이것도 디지털의 장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제가 지금 왁스 밀링으로 2년 동안 해왔고요. 과정 중간에 작년 한 가을쯤부터 해서 3D 프린팅을 파샬 쪽에 도입을 해보려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프린팅 같은 경우는 이게 재료에 따른 수축 변화죠. 내진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장담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왁스 밀링만큼 그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나온 결과물이 캐스팅까지 갔는데 안 맞으면 시간적으로 엄청 불리한 거거든요. 안 맞으니까 또 다시 제작을 해야 되고, 하지만 왁스 밀링의 경우에서는 믿고 그냥 한 번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빠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캠 과정에서 어느 누가 해도 비슷하게 결과물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프린팅은 술자에 따라서 결과물이 천차만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왁스 밀링이 디지털로 도입해서 결과물을 유출해 내기에는 문제가 없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쉽고 편하죠. 레진 프린터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메탈 프린터 같은 경우는 서포터라는 게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많이 달립니다. 많이 달리면은 그 출력이 나온 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야 돼요. 제거하고 나서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고 또 펄리싱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심란할 정도로 그 팔리싱 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왁스 밀링은 패턴이 원체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나와서 디스크로 외형을 커팅하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스톤 살짝 대고 샌드 잘 치고 그 다음에 너버 되고 광 내면 될 정도로 팔리싱이나 후가공이 편하고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이것도 왁스 밀링의 장점이죠. 밀링기 같은 경우에는 왁스 블록만 가공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DOF 이번에 나온 크래프트 OX 같은 경우는 지금 핫한 게 어버트먼트를 밀링을 하고 크라운까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원스텝 밀링, 정말 그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커스텀도 가공하고 지루 분야도 할 수가 있고, 습식도 쓰고 건식도 쓰고 왁스 블록도 밀링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밀링기가 좋죠. 2년 전에도 저도 여기 와서 DOF에서 교육을 받고 처음 시작을 했고 엑소캐드로 이제 파셜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과연 디지털이 될까? 잘 맞을까? 이제는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들께서 아니면 기사님들께서 확신이 서면 바로 도전하면 왁스 밀링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저만큼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믿고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파셜 덴처 쪽에서는 아직 디지털화가 많이 안 돼 있고 지금은 대부분이 그래요. 관심은 많은데 시작하기가 두렵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변화를 주기가 어려우신데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밀링기 요즘에는 다 동시 오축이기 때문에 단 습식 가공이 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회사에서 파셜 프레임워크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그 밀링기에 맞게끔 캠 프로그램이 하이퍼덴트라든지 아니면은 템플릿이 제공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번으로는 회사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케어를 잘 해줄 수 있는지, 사후 관리가 잘 되는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